자, 지금부터 여러분 테마 22 종합부동산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보유세 중에서 대장인 재산세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보유세 중에서 지방세 쪽에서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다 여러분? 지방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역시 보유세 중에서 뭐가 하나 더 있냐? 바로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러분 보유세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때 지금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여러분 이제 지방세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뭐다 여러분? 국세로 넘어왔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인데 반해서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뭐다 여러분? 국세로 넘어왔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많아야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많으면 한 문제. 또는 물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비교하는 형태로도 시험에 가끔가다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종합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몇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됩니까? 여러분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재산이 있습니다. 진짜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제 명의로 이렇게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으면은 여러분 일단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재산에서 일단은 무조건 뭐가 부과 된다 여러분? 바로 이제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가액과 관계이시 없이 모든 재산에서 지방세 뭐가 부과된다고 여러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재산세.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재산세를 낸다라고 하면 그분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재산세 내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왜? 뭐가 있는 분들이니까 재산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이렇게 이미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된 재산인데요. 이 재산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 소유자입니다. 고액. 자, 재산세는 모든 재산 소유자라면은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재산 소유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재산세가 과세된 재산의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뭐일 때 고액의 재산 소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 야, 너는 재산을 갖고 있지만 그 갖고 있는 재산이 고액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만큼 너는 재산세 등 세금을 낼 능력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러니까 세금 한 번 더 때리겠다. 국세 쪽에서 부과했다.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종합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점은 뭐냐면 재산세는 모든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의 가액과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모든 재산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보유세가 뭐다 여러분? 재산세죠. 근데 그 재산세가 과세된 재산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과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종부세는 누구만 내는 거 여러분? 고액의 재산 소유자만 낸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고액의 재산 소유자만. 그러니까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종합부동산세 내고 싶다 해서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가가 인정하는 일정한 금액 고액의 재산 소유자만 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재산세뿐만 아니라 뭘 내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인생 맡겨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맡기고 싶어요. 그런 분한테. 혹시 종부세 내시는 분 중에서 여분이 있으신 분은 제 인생 좀 걷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부세는 누가 낸다고요? 모든 재산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만? 고액의 재산 소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세 쪽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 더 때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부분은 이미 뭐가 과세가 되어 있는 거다 여러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하얀 선에 재산세가 그어져 있는데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이니까 다시 한번 뭘 때린 거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때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선이 몇 개 나오죠 여러분? 2개 나오죠. 이 2개는 뭐를 말하는 거죠? 이중과세.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종부세를 또 때리니까 무슨 과세?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바로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부분이란 뭐를 빼내야만 재산세를 빼내야만 무슨 과세가 안 된다 여러분?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에서 항상 뭘 빼내야 된다 여러분? 이중과세액을 빼내야 된다. 이게 역시 여러분 종부세 계산의 특징 중에 하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과세가 된 거 있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하라? 빼내라는 얘기죠. 재산세를 빼내야만 무슨 과세가 안 된다 여러분? 이중과세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라 누구만? 고액의 재산 소유자. 그래서 재산세는 모든 재산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라면 종부세는 누가 내는 거다 여러분? 고액의 재산 소유자만 내는 거다. 요게 차이점이라는 걸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는 고액의 재산 소유자. 재산세는 모든 재산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종부세를 부과하면 항상 여러분 재산세가 부과된 걸 어떻게 된다? 빼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점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지금 종부세부터 무슨 세라고 했죠, 여러분? 국세라고 그랬죠, 여러분? 국세. 그러면 국세로 넘어오는 순간 달라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첫째, 납세지가 달라져요, 여러분. 납세지. 자,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무조건 소재지였습니다. 무조건 소재지였습니다만 국세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뭐로 바뀌느냐? 주소지로 바뀐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권자가 또 바뀝니다. 과세권자가. 그래서 지방세일 때는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였죠. 취득세일 때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었어요. 등록면허세 때는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었죠.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국세로 넘어오면은 국세일 때는 모든 국세는요 구분 없이 항상 누가 나온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십니다. 납세지 관할 누가 나온다 여러분? 세무서장이 과세권자로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오다 가다 뭐가 보이면 세무서가 보이면 여러분은 세무서는 뭐 하는 기관이구나. 아하, 뭐를 보는 거다? 국세를 부가징수하는 기구를, 정부 기구를 말하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에 여기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어디다 해서 여러분? 주소지죠. 근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만 내는 것이 아니라요. 법인도 내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는 개인, 법인, 단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일 때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서 어디로 가느냐? 주소지를 원칙을 합니다. 주소지. 그래서 국세의 원칙이 주소지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법일 때는 이때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서 여러분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갑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간다. 근데 여러분 국내에 있는 내국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일 때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비거주자는 특징이 국내 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토지나 주택의 소재지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준용 규정이라는 게 있네요. 여러분 준용 규정. 즉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 재산세의 비과세라든지요. 재산세 비과세 규정이라든지 또는 감면이라든지 면제와 관련된 법률은 그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종합부동산세도 어떻게 한다 여러분? 준용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그 재산세 비과세한다는 것을 종합부동산세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비과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재산세를 감면 면제 준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재산세가 감면 면제 대상이다. 그러면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어떻게 해주나? 감면 면제 주라 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 그럼 역시 조례도 종부세 부과할 때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거 확인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뭐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은 크게 물건에 따라서 주택일 때와 토지로 나눠지고요. 이 토지는 다시 종합합산세액과 종합합산과세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세액과 그 다음에 별도합산과세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세액 두 가지죠. 그래서 결론은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하고요. 이때 이 토지는 다시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종합산세과 별도합산세를 뭐한 금액 합한 금액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물건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어떻게 외우죠, 여러분? 주종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종별. 여러분은 어느 배에서 오신? 바로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이다 그랬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여러분? 주종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과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별도합산과세토지가 아니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 주택과 종합과 별도는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내드리다? 누진세로 과세내드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렇게 주택과 그다음에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별도합산과세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여러분 항상 얘들은 과세기준이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전제로 합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전제로 하면서 그 재산세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소유자별로 여기 동그라미 시뻘게 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예외 없이 소유자별로 과세입니다. 소유자별로 그 주택이나 종합합산과세토지나 별도합산과세토지 이 뭐를 구한 다음에 공시가격 합계액을 구한 다음에 이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일 때는 6억을 초과할 때, 주택일 때는 6억 초과할 때, 6억 원을 초과할 때, 뭐가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그 다음에 종합상가토지는 5억 원을 초과할 때, 그 다음에 별도는 80억 원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6억, 5억, 80억 초과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주택일 때는 얼마 초과 여러분? 6억 초과. 종합합산 같은 경우는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합산 같은 경우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일 때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죠. 이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대전제 조건이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전제한다. 재산세가 전제됩니다.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예외 이시 예외 없이 항상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무슨 가격을? 공시된 가격. 그러면 주택일 때는 바로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가를 말하는 거고요.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별도합산과세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그게 얼마? 6억, 5억, 80억을 초과할 때 이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내들만 누진세로 과세내들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내들,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내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했던 게 바로 뭐냐 여러분? 별장이죠. 별장. 그 다음에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은 다 비례세로였죠 여러분. 그 다음에 분리과세토지 4%, 0.07%짜리, 0.2%짜리, 4%짜리 이런 것들은 다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가 됐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